용산역 앞에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있습니다. 깡마른 몸에 오른손에 든 곡괭이. 그가 바라보는 곳은 고향일까요? 어깨에 앉은 새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에서 함께 수탈을 겪은 동식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좋아, 이거를 찾아갖고 나한테 제보하다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 일본 사람들이 여기 놀러와서 여기 앞에 사진 찍는데요. 여기에 서술락길을 와가지고 그래서 쟤네들이 왜 여기서 사진 찍나 하고 봤더니 쇼와이랑 이름이 있다는 거야. 이게 왜 아직 있냐? 이게 왜 아직 있지? 쇼와. 기분 나빠. 새롭게 단장 중인 종묘 옆 서술락길. 조선시대 중심부인 만큼 전통 한옥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쇼와 8년 3월 개축. 반대로 새겼지만 분명히 보이는 쇼와. 열받아야지 진짜. 이게 그냥 예. 내가 이거를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그걸 찾았네. 나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 그 나는 이게 아니 저기에 뜬금없이 있다는 게 좀 약간. 아 이건 진짜 종묘 사직에 그 똥 뿌려놨네. 근데 진짜 여기다 이걸 하는 거는. 아니 더 웃긴 거는 일본 사람들이 여기가 사진 찍는다는 거. 그거를 되게 많이 안다는 얘기잖아. 일본 애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지. 진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종묘. 조선시대 태조의 묘는 물론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전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한 사당이자 정전입니다. 종묘는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며 경천 애지사상을 만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천지신명에게 백성들의 생업인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올렸던 곳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효였던 조선의 정신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종묘에는 전 세계적인 특이한 기록도 있습니다. 왕의 신위가 늘어날 때마다 신설을 새로 증축해 단일 건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입니다. 제례를 위한 공간이므로 건축이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종묘를 보기 위해 한국에 여행을 왔고 이같이 장엄한 공간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고 평가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종묘 제례악은 조선시대 종묘에 제사 지낼 때 연주하는 엄숙하고 장엄미 넘치는 기악과 노래, 무용으로 2008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묘에서 종묘 제례악을 볼 수 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은 이렇게 왕실에서부터 효와 예를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종묘의 의미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묘를 둘러싼 담장길인 종로 술락길, 이곳 담장에 무려 9개의 쇼와 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방에 거주하시는 TV 노노노 구독자께서 일본인들이 여기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고 알려와 알게 되었습니다. 쇼와가 새겨진 9개 중 4개 정도를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쇼와는 일왕 히로히토의 연호입니다. 쇼와 8년 3월 개축. 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것도 보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것도 보입니다. 불과 50m 간격으로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새겨놓았습니다. 다시 좀 더 내려가 보았습니다. 역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 반대로 써 있는 거죠. 반대로 써 있어요. 네. 이쪽에서 쇼와 8년 3월. 아 이거 진짜 이거 종묘에 이런 짓을 진짜네. 이게 왜 여기 돼 있지? 주변에서는 60간지 명문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의 담장을 수리할 때마다 그 해에 해당하는 간지를 새겨놓은 것으로 왜 거꾸로 새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국가사당, 말하자면 심장부에 의도적으로 새겨놓은 이름을 아직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일제가 1932년 종묘를 훼손하기 위해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 사이에 관통 도로를 뚫은 해에 종묘를 관통에 두 동강을 내고 연호까지 박아넣는 모욕을 행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종묘일기에 1933년에 동쪽 외측 담장 수리나 외궁 담장을 철수한 일 등이 적혀 있음을 문화재청이 지난 2019년 확인했습니다. 쇼화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은 당시 문화재청의 한 일본인이 제보하여 알려졌고 이후 만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일본인 여행 블로그에서도 쇼와 연호에 대한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09년에) 찍힌 종묘의 사진은 서울 한가운데 웅장한 종묘가 궁궐과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걸과 종묘를 단절함으로써 한국인의 혼을 빼앗으려 했고 여기에 모욕적인 연호까지 새긴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조선 후기의 개축 때마다 간지를 새긴 전통에 따라 일왕연호를 새긴 것이라 해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쇼화라는 이름은 모욕적이기만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빨리 이 연호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한 옥션 사이트에 올라온 일제강점기 일제가 발행한 각종 채권과 예금 증서입니다. 30장의 오래된 채권과 증서가 단돈 3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행자가 망한 나라인 일제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중 우편저축이나 연금을 가졌던 대만인들은 일본 정부에게 120배의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일본 기업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임금 대부분을 강제로 우체국에 저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일본이 패전한 후 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우편저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논의에 오르지조차 못했습니다. 정부는 예금이 있는 사실조차 몰랐고 일본은 알았지만 숨겼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중국, 동남아, 남양군도 등에 개설된 야전우체국은 모두 400여 개소에 달합니다. 당시 군사우편저금은 사실상 강제저축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들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통장이 상당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유초은행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통장 수만 개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일본인 52만 명의 예금주에게 환불 조치를 취했지만 환불하지 않은 예금 잔고가 73만 구자, 약 21억 4,900만 엔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우편저금과 보험, 지난 시간 동안 붙은 이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대만인에게는 120배로 우편저금과 연금을 돌려주었지만 한국인은 한일협정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11년 가나가와 신문에 의하면 이 중에는 오키나와에서 가족이 집단 자살에 돌려줄 수 없는 내국인 계좌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 일본 정부는 유초은행에 남은 돈 7억 7,271만 엔, 약 79억 원을 전후 70년 만에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인에게 갚은 비율로 계산하면 약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한국 정부에서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미온적 태도가 배경에 있습니다. 우편저축이 일본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는 일본 유초은행에 계좌가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을 했다면 적어도 국고 귀속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에서 그보다 앞서 진행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도 있었습니다. 설사 계좌주가 사망했거나 후손이 실물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소명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다만 가만히 있는 것을 택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그저 포기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날 목숨을 걸고 남의 전쟁을 위해 희생한 피해를 배상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군속으로 강제징용을 간 분들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은 당사자인 한국 정부에게 보상받은 몇몇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뒤늦게 건의기를 통해 한국 정부에게 예금액을 청구해 돌려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군사 우편저금을 찾아가라며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가까운 한국인의 돈은 외면하고 자국민에게는 아직도 공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도 90년대까지는 인정하던 개인 청구권을 우리 법원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개인 청구권을 우리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득권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내오지 않았던 것을 알기에 더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릅니다. 침묵하면 진실은 사라집니다. 군사우편 저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묘에 남은 쇼와의 연호와 없어진 군사우편 저금. 우리는 스스로 매듭 지을 기회조차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